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학습한 소켓 클래스와 서브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채팅 프로그램. 채팅 앱, 여러분들 많이 사용합니다. 자, 채팅 프로그램의 메시지 송신 과정, 수신 과정을 통해서 채팅 프로그램에서 어떤 장치에서 메시지를 입력받고 어떤 장치로 출력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팅 프로그램에서 메시지 송신 과정은 폰이나 PC에서 채팅 프로그램 사용하면 메시지 입력은 키보드로 입력받습니다. 그러니까 채팅 프로그램의 입력 장치는 키보드입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로 메시지 입력 후 엔터키 치면 프로그램에서 입력한 메시지를 채팅 프로그램이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지로 송신합니다. 그러니까 출력 장치는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입력한 메시지도 화면에 보여줘야 되니까 모니터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출력, 콘솔 출력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작성한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입니다. 메시지 수신, 즉 입력 장치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로 입력받아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출력 장치는 모니터가 됩니다. 콘솔입니다. 자,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의 메시지 송수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채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입출력 과정을 분석해보면 어떤 장치에서 입력받고 어떤 장치로 출력하는가, 입출력 장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 IO에서 했듯이 각각의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대응하는 스트림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듯이 네트워크 장치로 출력 시 대응하는 네트워크 출력 스트림은 소켓 클래스의 getOut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outStream 객체를 얻어서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문자를 네트워크 출력 시 일단은 printWrite의 printLN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하는데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이 되어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학습했듯이 다시 바이트 스트림 데이터로 변환하는 outStream write가 받아서 바이트 스트림을 변환 후 최종적으로 outStream에 전달해서 네트워크로 전송합니다. 반면에 네트워크로 입력받는 데이터는 바이트 데이터로 전달되니까 인풋 스트림 리더로 바이트 데이터를 문자로 변환 후 다시 버퍼드 리더에 전달해서 리드라인 메소드 호출해서 전송된 메시지를 행단위로 읽어서 콘솔로 표시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채팅 프로그램 예제입니다. 자, 첫 번째 채팅 프로그램은 앞에서 학습한 간단한 서브 클라이언트 구축해서 메시지 주고받는 기능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버 실행 시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서버에서 교대로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송신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송신하는 순으로,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교대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능입니다.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자, 서버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 우리 앞에서 학습한 간단한 서버 기능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먼저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포트 번호를 지정해 줍니다. 8888번입니다. 서버 소켓에 accept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accept 메소드 호출하면 앞에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서버 소켓 객체 생성 accept 메소드 호출하면 실행하다가 클라이언트에 접속 요청을 대기하기 위해서 서버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블락드 상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 상태가 됩니다. accept 메소드 호출하면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해서 실행하는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다음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블락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accept 메소드 호출했으니까 서버 프로그램은 계속 대기 상태에 있으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후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소켓 객체 생성해서 다음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니까 getInputStream, getOut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입출력 시 사용할 인풋스트림과 아웃풋스트림을 얻습니다. 자, 키보드로 입력해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도 생성합니다.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출력해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처럼 키보드로 입력한 메시지를 버퍼드 라이트로 전달 후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야 되니까 아웃풋스트림 라이트로 전달합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아웃풋스트림으로 전달해서 네트워크로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반대로 수신한 데이터는
인풋 스트림 리더를 거쳐서 바이트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변환 후 버퍼드 리더로 전달해서 버퍼드 리더에 리드라인 메시도 호출해서 입력한 문자열 단위로 문자열을 얻어와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키보드로 입력한 메시지를 출력할 프린트 라이터 객체 생성하면서 버퍼드 라이터 인자로 전달합니다. 오토 플러시를 true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ln 메시드 호출하면 지정한 문자를 바로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교대궤도로 메시지 송수신 시 클라이언트 쪽에서 먼저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리드라인 메시드 호출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받아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그런 후 교대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를 전송해야 되니까 스캐너 클래스에 리드라인 메시드 호출해서 키보드로 입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온 후 프린트 라이트에 프린트 ln 메시드로 입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채팅을 종료하고 싶다 이럴 때는 엑시트 입력하면 브레이크 만나서 while true문을 종료합니다. 자, 다음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작성한 간단한 서버 클라이언트 연동 기능과 동일합니다. 자, new 소켓 서버의 IP 주소, 자, 그리고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소켓 객체 생성합니다.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 메시드 호출해서 input stream, output stream 얻습니다. 자, 키보드로 메시지 입력해야 되니까 스캐너 클래스 객체도 생성합니다. 자, 똑같이 입출력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문자 데이터를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자, 프린트 라이터 객체 생성하면서 버퍼드 라이트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오토 플러시 기능을 true로 설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엑시트 입력하기 전까지는 계속 서버와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while true문을 이용해서 무한 루프 돌면서 메시지 수신 및 송신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초 서버에 접속 시 서버에서 메시지를 전송하니까 리드라인 메시드 이용해서 서버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받아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그런 후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메시지를 전송해야 되니까 스캐너 클래스에 next line 메시드 이용해서 키보드로 입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프린트 라이트에 프린트 ln 메시드 이용해서 메시지를 서버 쪽으로 전달합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메시지를 전송하면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받은 메시지 출력 후 서버 쪽에서 이번에는 메시지 입력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메시지를 받은 후 메시지 입력해서 다시 서버 쪽으로 교대로 메시지를 교환합니다. 자, 그럼 교대로 메시지 교환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교대로 주고받고 하는 예제를 알아봤습니다. 실제 채팅 앱은 많이 사용해 봤듯이 메시지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 시 서버는 다시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대해서 웹페이지 요청 시 서버에서는 해당 웹페이지를 브라우저로 보내서 브라우저 표시하고 또 브라우저에서 또 요청하면 서버에서 또 다른 웹페이지를 전송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그대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서비스하는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미리 섹션 02.ex02 패키지 생성했습니다. 먼저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챗 서버 테스트. 참조 변수 선언합니다. 트라이 캐치문으로 예의 처리 후 new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합니다. 포트 번호 지정해 줍니다. 그런 후 서버 소켓 클래스에 accept 메시드 호출하면 서버 프로그램은 다음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블락드 상태, 즉 블락킹 됩니다. 의미는 accept 메시드 호출하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이 있을 시 소켓 객체를 생성 후 34행부터의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소켓 객체 생성해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얻습니다.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도 생성합니다. 자, 그런 후 네트워크로 전송할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변환을 해야 되니까 인풋 스트림이다, 아웃풋 스트림이다, 필터 스트림을 이용해서 버퍼드 리더와 버퍼드 라이터 객체 생성 후 프린트 라이터 객체 생성 시 버퍼드 리더 객체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프린트 라이터의 오토 플러시 기능을 true로 설정했으니까 프린트 ln 메시드 호출하면 자동으로 입력한 메시지를
바이트 데이터를 변환해서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 전송 시 전송된 바이트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변환 후 버퍼드 리드로 읽어와서 리드라인 메소드 호출해서 행 단위로 문자를 얻습니다. 얻어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그런 후 이번에는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를 전송해야 되니까 키보드로 입력한 메시지를 next line 메소드 호출해서 키보드로 입력한 메시지 가지고 와서 프린트 라이트, 프린트 엘렌 메소드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채팅 기능을 종료하고 싶다. 이럴 때는 exit를 입력하면 자, 브레이크 만나서 while true 문을 빠져나오니까 채팅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체크 클라이언트 테스트. 참조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서버에 연결합니다. 자, 지금 서버가 로컬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루프백 IP로 연결해도 됩니다. 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객체 얻습니다. 키보드를 입력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클래스 객체도 생성합니다. 네트워크로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서 메시지를 입출력해야 되니까 필터 스트림을 이용해서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똑같이 프린트 라이터 객체 생성하면서 버퍼드 라이트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while true는 돌면서 최초 접속 시 서버 쪽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리드라인 메시지를 이용해서 받아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그런 후 스캐너 클래스의 next line 메시지 이용해서 키보드로 입력한 메시지를 프린트 라이트의 프린트 엘렌 메시지로 서버 쪽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버나 클라이언트에서 while true는 돌면서 메시지를 교대교대로 주고받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 프로그램부터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면 서버 실행 중 메시지 출력합니다. 이번에도 콘솔 2개를 사용해야 되니까 서버 메시지 출력하는 콘솔은 왼쪽에 위치합니다. 오른쪽 콘솔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출력하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이번에 메시지를 먼저 보냅니다. 서버 쪽으로 안녕하세요가 전송됩니다. 자, 그럼 서버에서 이번에는 메시지 전송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에 전송한 메시지 반갑습니다 표시됩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자, 서버 쪽에서 열심히 하세요 전송했는데 다시 다른 연속해서 메시지를 전송해보면 자, 열심히 하세요 두 번 전송하면 전송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채팅 예제는 서버에서 전송을 하면 다음은 반드시 클라이언트 쪽에서 교대교대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대교대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콘솔 고정하는 아이콘이 지금 눌려져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아이콘이 지금 안 눌려져 있는데 눌려져 있으면 콘솔에서 입력한 메시지가 다른 콘솔에도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콘솔 고정 아이콘 앞에 있는 이 아이콘을 해제를 해주세요. 메시지를 교대교대로 주고받는 채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은 메시지 입력 중에도 상대방이 전송한 메시지를 동시에 수신 받아서 계속 콘솔 창이 아니면 화면에 수신 메시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송신과 메시지 수신을 따로 실행하는 스레드에서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레드를 이용해서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동시에 실행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서버 실행 시 소켓 서버 객체 생성해서 accept 메소드 호출하면 그 다음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대기 상태, 즉 서버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블락스 상태로 이동합니다. 블락킹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3행부터는 실행을 안 합니다. 언제 실행하느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 시 33행부터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33행에 accept 메소드 호출 메시지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 시 출력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자, 서버 실행 중 메시지 출력합니다. 보면 서버 실행 중 메시지는 출력이 되는데 33행에 있는 accept 메소드 호출 메시지는 출력이 안 됩니다. 언제 출력이 되느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소켓 객체 생성 후 실행이 됩니다. 실행하면 자, accept 메소드 호출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서버 프로그램 실행 시 서버 소켓에 있는 accept 메소드 호출하면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스레드는 블락드 상태가 됩니다. 언제 그러면 실행 상태가 되느냐? 클라이언트 요청을 접수하면 실행 상태가 되어서 서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서버가 지금 실행 중입니다. 실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서버를 실행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바인딩 입셉션 예외가 발생합니다. 내용이 address already in use 해서 예외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웹 개발이나 서버 프로그래밍 시 많이 접하는 예외입니다. 기존에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포트 번호를 갖는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자, 이럴 때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콘솔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자, 콘솔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실행하는 서버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런 후 다시 실행하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다시 실행하면 address already in use 발생 원인은 동일한 포트 번호를 갖는 프로그램을 중복 실행 시 발생합니다.